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정입니다. 오늘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있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1948년 5.10 총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10 총선을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재헌 의원입니다. 보통 국회의원의 임기는 보통 4년입니다. 근데 이때 임기는 특이하게도 2년입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특수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었다는 점 좀 체크할까요? 별표. 임기가 2년. 그러면 48년 5.10 총선을 했으니까 그 다음 선거는 언제일까요? 바로 50년 5월 달에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대선이라고 합니다. 총선. 이 국회의원 선거가 50년 5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친일파들을 조사하기 위한 반민특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총선 결과가 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위기가 됩니다. 왜? 대통령의 임기는 48년 8월 15일부터 그래서 4년 지나면 언제죠? 5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헌 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했을 때 이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은 52년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52년 7월 달에 발췌 개헌을 시도합니다. 52년 발췌 개헌을 보기 앞서서 당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6월 25일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53년 7월 달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52년도에는 한국전쟁 시기였고 당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임시 수도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니까 이거 대통령 되기 힘들겠는데? 그러한 생각에 이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하는 대통령 선거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당시에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했었습니다. 이 통근버스를 타고 국회의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크레인이 와가지고 견인해가지고 헌병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 직선제 하자. 여당의 안과 야당의 그러면 의원 내각제 요소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뽑는 것을 발췌라고 합니다. 어떤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는 거. 이러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당시 어떤 방식으로 표결이 되었느냐. 사실 이러한 표결은 비밀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일어서서 손들고 하는 표결 있죠. 이 기립 표결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킵니다. 166명 중에 163명이 찬성하고 3명은 기권.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전쟁 중에 대통령을 바꾸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48년도에서 52년에서 56년까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이제 2번 했으면 끝납니다. 중임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또 대통령에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나오고 싶으면 헌법을 뜯어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54년도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중임 제한, 여러 번 나오는 제한을 철폐하자. 사실 좀 재밌는 게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 철폐하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 이거는 완전히 이승만을 위한 맞춤식 개헌이었겠죠. 그래서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라는 이 개헌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개헌을 54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입은 4 이하의 숫자는 버리고 5 이상의 숫자는 올린다. 쉽게 말하면 반올림을 말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203명 중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의 얼마가 찬성해야 될까요? 3분의 2입니다. 203명 중에 3분의 2면 여러분 계산 바로 되나요? 제 전자돈으로 계산을 하면 135.333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0.333명이 있습니까? 이 135.333은 결국 13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인데 드라마틱하게도 이때 135명이 찬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36명이 찬성해야 돼서 결국 부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이 수학 교수를 데려와 가지고 이 자유당이 135.333은 136이 아니다. 왜? 4.4.5입에 따르면 4 이하의 숫자는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135.333은 136이 아니라 135다. 그러면서 이 부결되었던 법안이 땅땅땅 하면서 통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헌을 이 4.4.5입 반올림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입 개헌. 그러면 이 52년의 발췌 개헌 그리고 54년도에 이 4.4.5입 개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무리하게 헌법을 개정하고 있죠. 이러한 헌법 개헌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표로 보게 되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준다면 발췌 개헌 몇 년? 52년 발췌 오리발 54년도에 4.4.5입 개헌 왜? 56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대통령 되고 싶어 미안해 중임 제한 철폐해줘 샤샤샤 중임 제한 철폐해줘 샤샤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54년 4.4.5입 개헌을 통해서 56년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3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겠죠. 이 56년 선거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별표할까요? 선거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당을 좀 잘 봐야 되는데 51년 12월 달에 자유당이 창당되게 됩니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55년도에 이 4.4.5입 개헌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면서 이 야당 55년도에 민주당이 창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과 자유당의 대결이 팽팽했겠죠. 이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당연히 이승만, 부통령으로는 이기붕,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부통령 후보는
장면, 짜장면이 아닙니다. 장면, 사람 이름입니다. 장면. 그리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 바로 조봉암.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박기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건 구호가 참 재미있는데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자유당이 뭐라고 했을까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갈아봤자 소용없다. 구간이 명관. 이렇게 하면서 이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열흘 앞두고 이 신익희 선생이 이 전라도 지역 유세 가는 기차 안에서 이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선거를 열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이제 선거는 이승만과 조봉암의 대결로 압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조봉암 선생이 무려 30% 이상을 득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선거를 열흘 앞두고 죽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신익희 선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는 표가 무려 185만 표, 득표율이 20.5%나 달했습니다. 이승만은 싫고 조봉암도 싫고 나는 신익희 선생을 찍겠다. 이러한 추모표가 무려 20.5%.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신익희 선생은 찍지 못하더라도 누구는 꼭 찍어야겠다. 민주당의 장면은 꼭 찍어야겠다.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고 부통령으로는 이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게 됩니다. 56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독재 정치를 강화해 나갔는지 그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바로 국가보안법을 강화시키면서 보다 더 방공체제를 강화해 나갑니다. 이렇게 보안법 파동, 그리고 경향신문, 야당 성향, 쉽게 말하면 정부 여당이었던 이 자유당을 비판했었던 이 경향신문을 결국 폐간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라이벌로 떠오르게 되는 이 조봉암 선생이 나중에 이제 진보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 조봉암 선생이 이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뭐? 평화통일? 지금 반공을 부르짖고 있고 지금 북진통일해야 되는데 평화통일? 북한과 똑같은 통일 소리하고 있네? 너 빨갱이지. 그렇게 해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킵니다. 결국 59년도에 조봉암 선생을 이 진보당 사건의 핵심자로 지목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진보당 사건이 2011년 되어서야 대법원에 의해서 무죄로 판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보겠지만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 지원하던 것을 이제 서서히 세상에 공짜는 없죠. 유상으로 차관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보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실업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치를 강화해 나갔던 내용,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죠? 4년 뒤에니까 56년 4년 뒤면 60년이죠. 60년 3월 15일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 4.19 혁명도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4.19 혁명과 장면 내각 제2공화국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48년부터 60년까지의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헌법이 바뀌어 나갔는지 52년 발췌, 54년 4.4.5, 그리고 56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독재 정치를 어떻게 강화해 나갔는지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